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반란에 흔들린 러시아, 세계 경제도 흔들리나?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하루 만에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면서 세계 경제는 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경제 또 내가 가진 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에게 자세히 들어보죠. 경제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 수장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루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사태는 일단락이 됐죠. 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많은 용병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용병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그너 그룹이고 네. 거기에 수장인 이제 프리고진이 일종의 반란을 하게 된 거였었는데 네. 벨라루스로 떠나게 되면서 사태는 일단락은 일시적으로는 됐지만 아직까지 의혹의 눈빛, 또 걱정, 우려의 눈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 이유,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재라는 키워드 때문입니다. 원자재.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아이템을 잡아봤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예.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개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러시아 이퀄 원자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이야기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재 강국이다, 원자재 대국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러시아 일단 생산 순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을 보면 원유, 석유가 거의 세계 2위고요. 아, 그래요? 천연가스 2위, 금 2위, 알루미늄 3위. 여기 철강, 니켈 등등도 다 5위권 내에 있습니다. 밀도 4위지만 수출로는 또 1위. 예. 그러면 원유, 가스, 철강, 니켈, 금속, 먹거리, 밀 같은 곡물까지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아하. 러시아이고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 보면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가 러시아가 강해졌을 때였고요. 러시아가 디폴트를 난다거나 막 무너졌을 때는 유가 폭락,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을 때 러시아도 같이 무너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이제 시선은 다시 원자재 쪽에 무슨 문제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여기에 돌려지고 있는 거죠. 아니, 석유 생산이 2위라는 거는 좀 중동 국가만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2위라고 하니까 약간 세계적인 그 경제 영향력도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 수출도 좀 제한되면서 사실은 막 세계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관련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네. 이번 사태로 하루 만에 진압이 됐지만 이 반란 사태로 또 세계 경제가 좀 출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제목을 뽑아봤는데 이번에 러시아 내분 사태가 인플레이션, 물가를 자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 뉴욕타임즈가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번에 이제 프리고진의 반란을 두고 네. 푸틴 대통령의 실존적 위기다. 어. 푸틴 대통령 무려 23년간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이고요. 네. 문제는 2024년 3월, 그러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프리고진도 나왔고 23년간 해왔으니까 측근들도 이번 내년에는 출마 안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푸틴을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시점에서 푸틴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하고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야 굉장히 유리한 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에 하나 푸틴 대통령이 이런저런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우리가 작년을 돌아보면 네.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유가, 가스, 곡물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예, 초급등을 했었고 그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패턴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가령 유가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푸틴이 또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네. 유가가 다시 튀어 올랐다. 이렇게 될 경우 이것은 공업 제품 가격, 또 운송비 가격, 또 기타 등등 원유가 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30% 이상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다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했었던 금리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네. 긴축의 여파가 커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작년에 겪었던 악순환이 또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까지 안 가더라도 1년 반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을 때 밀이 이제 불안하다, 밀 공급이. 네. 밀 가격이 올라가면 저희 당장 빵집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사람의 빵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 그 만약에 내년 뭐 대선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러시아에서 또 다른 뭐 정치적인 내분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로직, 이런 네. 패턴에 따르면 뭐겠습니까? 다시 물가가 오르고 또 금리 긴축 정책을 자극하게 된다. 이런 패턴 하나. 네. 그다음에 전쟁이란 이슈. 그러면 현재의 일종의 다수설은 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이 많이 나옵니다. 예. 지금 뭐 세계 안전자산 2개 있죠. 달러, 미 국채와 금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뭐 요즘 증권사 리포트도 러시아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면은 네. 원전 자산이 다시 한번 뭐 뜰 수 있겠다 이런 보도와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제가 있죠. 네. 일단 그 전제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한번 승부를 건다라는 네. 전제 조건. 그리고 이거가 다시 물가를 자극하고 뭐 금리 인상으로 간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앞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저는 더 핵심 키워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 뭐 프리고진 반란 뉴스 보면 뭐 저런 일이 있어라고 할 게 아니라 네. 발 빠른 분들은 이미 그리고 시장 막 금융권 계신 분들 그 영향을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군요. 네. 제가 좀 창피해지네요. 자, 아무튼 이 필요는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네, 네. 푸틴의 입지가 약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좀 앞선 예측일 수 있습니다만 네. 빨리 생각보다 끝날 수 있다. 네. 그럼 빨리 끝난다면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게 우리가 좀 바라는 네. 우리가 좀 염원하는 희망의 시나리오인데요. 네. 현재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더 극단으로 몰아가서 작년 같은 뭐 휘몰이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예. 두 번째는 이참에 오히려 이제 평화적인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한 쪽으로 끝내면서 내년 대선을 치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종전은 아니더라도 네. 뭐 무력 침공이 없는 하나의 휴전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이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마무리 짓고 대선을 치르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뭐 휴전, 그 이상 가는 종전까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작년에 겪었었던 전쟁의 악재가 다 호재, 네. 일종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바뀔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럼 몇 가지를 좀 볼까요? 막 예.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뭐 다시 뭐 흑해 협정 이런 것도 다 풀릴 테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물가도 안정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공급망도 다시 복귀가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휴전 나아가서 종전까지를 이제 기대가 된다면 그 우크라이나 처참하게 무너진 곳에 재건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보면 뭐 향후 10년 그 이상 동안 1,000조 원 이상이 뭐 들 것이다라고 했고 재건을 할 수 있는 기업 능력이 세계에 많지가 않습니다. 하고 대부분이 다 우리가 잘하는 인프라도 그렇고요, IT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터질 때 상당 부분, 물론 중국이 수혜를 받을 거야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바랄 만한 또 세계적으로 뭐 네. 굳이 경제를 안 하더라도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 좋겠죠. 네,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말을 하는 게 좀 전쟁의 고통에 지금 참상 속에 있는 그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네. 네, 그리고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급변하는 세계 정세그 러시아 상황이 어떨지 계속 주시한 이 상황에서 네. 그럼 우리는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관심을 뭐 기울여야 되는 부분 키워드는 원자재라고 원자재.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러시아는 항상 원자재입니다. 러시아가 위로든 아래든 문제를 일으킬 때는 항상 원자재였었거든요. 네. 러시아가 막 디폴트 난다, 러시아 망한다 이럴 때는 유가 같은 게 급락했었고요. 네. 작년 상황을 보면 실은 뭐 원화도 약세되고 뭐 이랬지만 루브라가
버텼던 이유가 네.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아하. 러시아는 거의 재정 수입의 90% 가까이 80% 이상이 원자재에 대한 수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재 시장을 항상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이와 함께 나오게 되는 뭐 물가 부분이라든가 또 우크라이나의 빨리 우리도 염원이죠. 전쟁이 끝나면 재건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러시아 사태에 맞물려 있는 투자의 포인트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러시아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보면 원자재라는 키워드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러시아 정세의 불안은 원자재 어떤 공급의 불안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경제를 바라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